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커다란 비행기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했어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커다란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저울로 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통상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확산적인 사고를 해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행기의 무게를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커다란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를 올려놓고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수면에서 그 정도를 체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치운 다음에 다시 항공모함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비행기를 치운 다음에 비행기를 실었을 때의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멘트를 실어 봅니다. 그죠? 시멘트를 실어서 그 시멘트를 계속 싣다가 비행기를 올려놨을 때 수면 높이까지 배가 가라앉으면 그때 시멘트를 올려놓는 걸 멈추고 올려놓은 시멘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재면 그게 바로 비행기의 무게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그 질문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동화에도 나옵니다. 어떤 식이냐면 커다란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 방법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도 배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산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이제 그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하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각 장애인에게 빨간색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상식을 벗어나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색깔을 통해서 색깔을 설명을 해서 시각 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 장애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각 장애인은 시각은 조금 이제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들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다른 감각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제 맛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아주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매운맛에 해당하는 색깔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느낌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아주 정열적이거나 아주 뜨거운 느낌의 노래에 해당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다. 첫사랑을 떠올릴 때 또는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짜릿했던 느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색깔이다. 그다음에 뜨거운 물건을 잡거나 날씨가 매우 더울 때의 느낌과 유사한 느낌의 색깔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특정 상황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나 축구 경기의 퇴장 카드와 같이 시각적으로 어떤 경고의 느낌을 주는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또는 사랑이나 열정 같은 감정들이 주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연상시키는 색깔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그 시각 장애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맛이나 느낌, 특정 상황의 이미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으로 생각되는 3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요즘 꽤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신하고 상식에 벗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할 겸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미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라고 답변을 해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의 이런 특성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럴 것입니다 라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저는 첫 번째로 속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문의 복잡한 문장도 무리 없이 인식하고 이것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술이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후가 되면 이게 완벽한 기술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속기사를 두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저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도 있고 복역수들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서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교도소 내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수의 관리자만 배치를 해도 충분히 교도 업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도관들은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근거도 있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트럭 운전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 화물 운반 자동차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되면 화물 운반 과정도 모두 무인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거리를 달리는 트럭 운전사의 경우에는 이 직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미래의 기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이해도에 기반을 해서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훨씬 더 그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었죠. 자, 이것 이외에 유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 10년 후에 지금은 없지만 10년 후에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들이 있으니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직업은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구상을 해놓는 연습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엉뚱형 문제의 두 번째 유형까지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